안녕하세요. 법무사 김윤경입니다. 오늘은 자필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저희 사무실에 한 70대 후반쯤 되시는 그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창밖에서 기웃기웃 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요. 제가 그냥 들어오시지 왜 밖에서 그렇게 오래 서성이셨는가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어르신께서는 그 누런 대봉투에서 종이를 막 꺼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 법무사님 혼자만 볼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여쭈었더니 내가 유언장을 하나 썼는데 이게 잘 써진 것인지 좀 봐달라고 하셨고, 놀랍게도 주소가 저희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법무사에게 가시지 어떻게 이 먼 데까지 오셨느냐고 여쭈었더니, 혹시 동네 가까운 법무사를 찾아갔다가 혹시 소문이 나거나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면 어쩌나 싶어서 일부러 먼 데로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유언장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재혼을 하셨는데요. 초혼에서 두 자녀를 두시고 재혼해서 또 두 자녀를 두시고, 그래서 모두 자녀가 4명이었는데 혹시나 그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 다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장래를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갖고 오신 겁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서두에 유언장이라고 기재하고 유언 내용을 비교적 잘 정리해서 기재하고 말미에는 성명을 기재하시고 오른손 엄지로 지문을 찍어서 마무리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이 생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작성하신 유언장이 만일에 유언장의 그 필수적인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아무 쓸모가 없는 유언장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상속인들이 부모님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뜻을 받들어서 그대로 이행한다면 참으로 고맙고 대견한 일이죠. 하지만 가정 형편이 상속인 간의 다툼이 예상이 되어서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정도의 형편이라면 유언장의 법적 요건을 잘 갖추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유언의 형식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자필 유언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필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될까요? 먼저 유언 능력이 있어야겠죠. 치매 상태이거나 반혼수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의사 능력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자필 유언장은요, 글자 그대로 유언자의 자필로 기재해야 됩니다. 타작이 안 됩니다. 컴퓨터 자판으로 입력해서 출력하는 것도 안 돼요. 자필 유언장은 복사본도 안 되고 그대로 원본이어야 됩니다. 대필로 써도 안 돼요. 그렇다면 글씨를 모르는 분은 유언장도 못 쓰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요. 물론 자필로 쓰지 않고 구슬로 유언하실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다 있지만, 제가 아까 시작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영상은 자필 유언장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니까 기타 유언 방법은 다음 기회에 세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유언할 내용을 빠짐없이 잘 기재하셨으면요. 거기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성명은 쓰시는데 주소를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어디 사는지 우리 자식들이 다 아는데 굳이 주소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유언에서는요. 유언장이 유효한 법적 그 효력을 얻으려면 주소와 성명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 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모두 기재합니다. 시간까지는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요. 1919년 봄, 아니면 1919년 여름이다. 아니면 뭐 2000 몇 년도 단풍 지는 날,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시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됩니다. 날인은요,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도장을 찍는 건데요. 이 날인은 반드시 인감일 필요는 없고요. 막도장이라도 유언자의 도장이면 유효합니다.
물론 도장이 아니라 무인도 가능합니다. 무인은요,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도장 찍는 거 아시죠? 이 무인도 충분히 유효한 그 도장으로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 도장이 없는 분은 무인을 찍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에는 어떤 유언장대로 유언을 집행해야 될까요? 자, 여러 개의 유언장이 발견된 경우에는요, 그 여러 개의 유언장 중에서 올바른 형식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을 추리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유효한 건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본인 성명, 주소하고 도장 찍고 이런 내용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올바른 형식에 따라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 중에서요, 가장 나중에 작성한 유언장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유언장에 의해 유언을 집행할지를 결정할지 어느 유언장에 의해 유언을 집행할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처음에는 유언장을 쓸 때 나의 그 뭐 주택은 장남에게 주고 시골에 있는 임야는 작은 아들한테 줘라 이렇게 유언장을 썼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뭐 산은 누구를 주고 뭐 은행 예금은 누구를 줘라 이렇게 유언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유언장이 여러 가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장을 작성하셨는데 그 유언장을 아무리 찾아도 어디다 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책상에 앉아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약성을 그렇게 작성을 해놨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또 못 찾아요. 어디 있는지.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잘 보관해야 되겠다 하고 장롱 밑에 넣어놨는데 못 찾고요. 문갑에 넣었는데 못 찾고 그래서 여러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유효하게 작성한 유언장 중에서 가장 최후에 작성한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필 유언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거나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시거나 유언장을 작성할 생각을 가지고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으시면 아마 곧바로 유언장 내용이 줄줄이 떠올라서 그대로 정리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것은 재산이 여기저기 많이 흩어진 재산이 많아서 그러한 기억을 더듬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한 문제보다는 본인이 살아오신 지난 생을 회고하고 희노애락을 추억하면서 만감이 교차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쓰시려고 했다가 또 못 쓰시고 또 미루고 이런 경우가 왕왕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언장을요, 단순히 재산의 분배를 위한 서면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려줄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마음을 남겨줄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기에 내 자녀가 어떤 인연으로 나에게 와서 우리가 부모 자식으로 인연을 맺었는지 생각할수록 참으로 대견하고 고마운 자녀들에게 그동안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사랑의 표현도 고마운 마음도 유언장으로 풀어내시면 어떨까요? 유언을 물질적 재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인연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로 풀어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유언장을 작성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